20세기를 풍미했던 섹시 아이콘이자 당대 가장 유명한 여배우인 마릴린 먼로는 1952년 생애 처음으로 라이프 잡지 표지를 장식하게 됩니다. 이날 그녀는 라이프 기자로부터 한 흥미로운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 질문은 침대에서 뭐 입고 주무시나요? 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인기 스타이자 패션 아이콘이었던 마릴린 먼로니까 뭐 입고 자나 궁금해서 물어봤겠죠, 기자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마릴린 먼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Well, they ask you questions like, well, just an example, what do you wear to bed? You wear pajama tops, the bottoms of the pajamas, or the nightgown, or what kind of... So I said, Chanel No. 5, because it's the truth. And yet I don't want to say nude, but it's the truth. 이렇게 그 유명한 마릴린 먼로의 샤넬 넘버 5 일화가 탄생하게 된 거죠. 마릴린 먼로의 이 한마디로 샤넬 넘버 5는 당대 최고의 섹시 여배우가 쓰는 럭셔리 향수라는 이미지를 얻으며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 이때 얻게 된 이미지는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지되어 샤넬 넘버 5는 무려 30초마다 한 명씩 팔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유명한 향수로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물음표입니다. 샤넬 넘버 5는 어떻게 향수의 아이콘이 될 수 있었을까요? 루이비통, 에르메스와 함께 세계 3대 명품 패션 브랜드로 불리는 샤넬은 1909년 설립자인 코코 샤넬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파리에 위치한 샤넬 부티크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샤넬 부티크에서 처음 만든 패션용품은 다름 아닌 모자였는데요. 당시 화려하고 큰 모자들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샤넬의 모자는 작고 독특한 디자인을 선보이며 여배우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후에도 샤넬은 화려하지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줬다 여성복들을 과감하게 뜯어 고치며 운동복의 소재를 사용한다든지 코르셋을 없애고 치마 길이를 짧게 한다든지 여성용 바지를 만드는 등 샤넬만의 디자인을 선보였고, 그 결과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며 프랑스 전역에서 샤넬 패션을 유행시키게 됩니다. 샤넬은 럭셔리 브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럭셔리는 편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럭셔리가 아니다. 샤넬은 줄고 편안함을 강조해왔던 거죠. 솔직히 아무리 예쁜 옷이라도 불편하면 손이 잘 안 가잖아요. 샤넬은 편안함과 더불어 심플하면서 여성스러운 옷을 만들며 현대 여성복을 탄생시킵니다. 여기서 샤넬 이름에 대한 일화를 잠깐 소개하자면, 그녀의 원래 이름은 가브리엘 보네르 샤넬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코 샤넬로 알고 있죠. 저 역시도 코코 샤넬로 알고 있었는데요. 뭐야, 코코 샤넬이 본명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녀가 코코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버려져 보육원에서 재봉질을 배우던 그녀가 생계 유지를 위해 카바레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때 자주 불렀던 노래 제목에 코코라는 단어가 있었고, 이 때문에 코코 샤넬로 불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힘들었던 시절에 얻었던 별명이기에 샤넬 본인은 자신을 코코 샤넬로 부르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재봉질과 노래를 불렀던 샤넬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여성복 패션 디자이너가 된 거죠. 계속적인 성공에 힘입어 샤넬은 또 다른 패션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향수입니다. 샤넬은 향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향수 없이는 오함이 있을 수 없다. 향수는 안 보이며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액세서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샤넬이었기에 샤넬만의 향수를 만들고 싶어 했죠. 그리고 이때 당시 연인이었던 드미트리 대공이 러시아 황실의 향수 조형사였던 에르네스트 보를 소개해줍니다. 샤넬은 에르네스트 보에게 자신이 기존의 여성복들을 뜯어 고치며 변화를 만든 것처럼 기존에 없었던 특별한 향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죠. 당시 대부분의 향수들은 인공적인 향이 없으며 한 가지의 꽃향기가 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향기만 맡아도 신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향의 구분이 뚜렷했다고 해요. 자스민이나 머스크와 같은 무거운 향은 화려계나 여배우들이 주로 뿌렸으며, 장미나 바이올렛 같은 향은 상류층들이 주로 뿌렸다고 하죠. 그래서 샤넬은 인공적인 향이 나면서 향으로 신분을 구분할 수 없는 섹시하고 도발적이면서 동시에 완전히 순수한 향기를 가진 향수를 원했죠. 고심하던 에르네스트는 다양한 꽃향과 인공적인 향을 담은 넘버 1에서 5 그리고 넘버 20에서 24가 적힌 10개의 샘플 향수를 샤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샤넬이 뭘 선택했는지 아시겠죠? 샤넬은 무려 83가지의 재료 조합으로 향을 낸 넘버 5가 적힌 향수를 선택하고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며 비로소 샤넬 넘버 5가 탄생하게 됩니다. 샤넬 넘버 5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은데요. 먼저 샤넬 넘버
넘버5는 디자이너의 이름을 딴 최초의 향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잘못 알려진 사실이 샤넬 넘버5가 최초로 인공향을 가미한 향수라는 건데요. 사실 샤넬 넘버5 이전에도 인공향을 넣은 향수는 있었지만 샤넬 넘버5의 임팩트가 워낙 커서 최초의 인공향 향수라고 잘못 알려지게 됐죠. 그리고 많은 샘플 중에서 넘버5가 선택된 이유는 5번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샤넬은 어릴 적부터 숫자 5를 행운의 숫자라고 여겼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이 12별자리 중 5번째 별자리인 사자자리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샤넬은 사자와 숫자 5를 좋아했으며 넘버5 향수를 고른 것도 자신이 좋아하는 숫자 5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조향사가 들었으면 한 대 때렸을 것 같은데. 샤넬 넘버5라는 향수 이름도 당시에는 매우 파격적인 이름이었습니다. 1920년대 향수들의 이름은 봄의 욕망, 저녁의 도치, 뭐 이런 이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샤넬 넘버5의 병 디자인도 독특하게 했는데요. 자신의 전 연인이었던 보이 카펠의 위스키 플라스크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향수병은 샤넬과 잘 어울리는 미니멀하면서도 내용물이 보이는 관능적인 디자인으로 당시 향수병들과 차이점을 두었죠. 요즘 출시된 향수들과 비교를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샤넬 넘버5는 1921년 5월 5일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보통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되면 이를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하죠. 뭐 전단지를 붙이든지 샘플을 돌리든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광고를 하죠. 하지만 샤넬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역시 샤넬. 샤넬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광고를 하는 게 아닌 일부 상류층에게만 샤넬 넘버5를 소개합니다. 굳이 대중들을 상대로 한 마케팅을 얘기하자면 매장에 샤넬 넘버5를 뿌려놓은 정도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전략은 제대로 통합니다. 기존의 향수와 다른 이색적인 향과 이름, 디자인을 가진 샤넬 넘버5는 상류층 여성들을 사로잡으며 희귀한 럭셔리 향수로 입소문이 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바이럴 마케팅이 된 거죠. 이 덕분에 샤넬 넘버5는 광고 하나 없이 유럽 전역의 상류층 여성들이 갖고 싶어하는 워너비 향수가 되면서 큰 인기를 얻게 되죠. 샤넬이 생각했던 섹시하고 도발적이면서 동시에 완전히 순수한 향기를 가진 향수 컨셉이 통한 거죠. 이후에 샤넬은 넘버 22를 비롯한 후속 향수를 출시하면서도 트위드 자켓, 코스메틱, 주얼리 등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만들며 1935년 4천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세계적인 럭셔리 패션 브랜드가 됩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샤넬은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샤넬은 파리에 위치한 한 개의 매장을 제외한 나머지 매장들이 강제 폐업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죠. 세상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샤넬은 마지막 남은 파리 매장에서 향수와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었고 그 유명한 향수 샤넬 넘버5를 사기 위해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들이 문정성시를 이루게 됩니다. 이를 기회라고 생각한 샤넬은 군부대 내 PX에 샤넬 넘버5를 유통했고 그 덕분에 당시 최고의 기념품이 돼버린 거죠. 군인들이 집에 가려고 배를 타는데 너도나도 샤넬 넘버5가 담긴 종이 가방을 들고 돌아가는 거죠. 이거 상상이에요. 그리고 유럽에서 파리를 제외하고는 매장을 열기가 힘들자 미국으로 넘어가 그곳에서 샤넬 넘버5를 팔면서 샤넬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이 당시 샤넬 넘버5가 얼마나 인기 있었냐면 1940년대 중반까지 샤넬 넘버5의 전세계 매출은 연간 900만 달러였습니다. 그 당시 1달러가 현재 가치로는 19.5달러 정도니까 샤넬은 샤넬 넘버5 하나만으로 연간 1억 7,500만 달러 하나로 약 2천억 원을 번 거죠. 저 당시 향수 하나로 2천억이라니 엄청나네요 진짜.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샤넬은 정작 창립자인 코코 샤넬이 아닌 다른 이들이 경영하고 있었는데요. 1924년 코코 샤넬은 사업가 베르트 하이머 형제와 에르네스트 보와 함께 샤넬 회사를 설립하고 공동 경영 중이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미 코코 샤넬은 노동권 문제로 잠시 회사를 떠나 있던 상태였고 전쟁 중에는 13살 연하의 나치 독일 외교관과 연애를 하며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게 되어 회사 경영에서 더 멀어지게 되죠. 이때 샤넬 소유권 때문에 코코 샤넬이 소송을 하고 소유권을 옮기고 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TMI니까 넘어갈게요. 여하튼 이런 일들로 기존의 샤넬 넘버5가 가지고 있던 희귀한 럭셔리 향수 이미지를 잃어버리긴 했지만 전세계 곳곳으로 팔려나가며 향수를 대표하는 향수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향수의 아이콘으로 등극하게 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전쟁 동안 너도나도 샤넬 넘버5를 사면서 어디를 가든 그 향을 맡을 수 있을 만큼 흔해 빠진 향수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치 독일 외교관과의 연애로 유럽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던 코코 샤넬은 프랑스를 떠나 스위스로 도피를 한 상태였죠. 그렇게 코코 샤넬과 샤넬 넘버5는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구세주처럼 등장한 것이 바로
마릴린 먼로의 이 한마디로 잊혀가던 샤넬 넘버5는 다시 한번 럭셔리 향수의 이미지를 되찾아가게 되었고, 이로부터 2년 뒤 15년 만에 코코 샤넬이 샤넬에 돌아오면서 샤넬도 다시 한번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명성을 되찾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기사회생한 샤넬 넘버5는 1960년대에 들어서도 살아있는 모든 여자들은 샤넬 넘버5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여자들은 샤넬 넘버5를 사랑합니다. 라는 자신감 넘치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등 계속해서 모든 여성들이 원하는 워너비 럭셔리 향수 이미지를 유지하였죠. 처음 출시된 이후부터 전쟁 상황을 제외하고 줄곧 모든 이들이 탐내는 럭셔리 향수 이미지를 앞세웠던 샤넬 넘버5는 대중들에게 자리잡은 그 이미지 덕분에 럭셔리 향수, 그리고 향수의 아이콘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거죠. 그 덕분에 샤넬 넘버5는 20세기 최고의 향수, 30초마다 한 병씩 팔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많이 팔리는 향수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샤넬 넘버5는 올해를 기준으로 딱 100년 전에 출시된 오래된 향수입니다. 하지만 구간이 명간이라는 말처럼 샤넬 넘버5는 처음 기획했던 병 디자인과 향기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100년 동안 사랑받는 향수로서 럭셔리 패션 브랜드 샤넬을, 그리고 코코 샤넬을 대표하는 아이콘이자 향수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마침표입니다. Chanel number 5.